현역 때는 잘 나갔는데 노후에 가난해진 사람들에 대한 뉴스입니다. 저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. 겁이 많이 나죠. 파산자 10명 중에 4명이 60대랍니다. 노예 생활비를 월 500만원 이상 세팅하는 방법이 뭘까? 이런 이제 제목으로 사람들의 어그로를 끕니다. 하지만 현실은요, 매우 어렵습니다. 일반적으로 나이가 60대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구조는 마이너스가 된답니다. 벌어들인 돈은 적고 쓸 돈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. 그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.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점점 나이 든 세대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답니다. 61세부터 시작되는 적자 인생,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저 이제 기사 내용 중에서 저한테 확 이렇게 오더라고요. 61세부터 시작되는 적자 인생이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.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. 적자 절벽에서 살아남지 못한 고령자들은 파산 법원으로 간답니다. 전국의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에 4명이 60세랍니다. 60세 이상이랍니다. 이게 점점 더 이제 심해진다라는 겁니다. 현역 때는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서 저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?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. 은퇴했는데도 생활비가 씀씀이가 그대로이면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겁니다. 이에 따져봤더니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은퇴 부부가 도시에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? 한 3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답니다. 300만원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뭐 국민연금으로 못해도 부부가 200만원 이상은 벌어야 될 것 같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월에 100 정도 나와야 제일 가능한 얘기죠. 근데 우리가 60세 은퇴를 하면 국민연금 받는 게 65세라고 하면 5년 동안 공백이 있죠. 뭐 그 공백을 메꾸려면 뭐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방식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확실한 건 뭐다? 돈을 최대한 이렇게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갖춰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돈을 모은다라는 게 저축한다라는 게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게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투자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다.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모아가는 방식이 좀 더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.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더 크게 일을 벌리고 이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소득이 줄어들면 또 씀씀이도 그에 맞춰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?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나 먹거리나 피복, 의료비 이런 것들은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겁니다. 어른들은 먹는 거 줄이면 되고 입는 거, 쓰는 거를 최소로 줄이면 됩니다. 하지만 아이들에게 쓰는 비용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으면 결혼시킬 때 결혼 자금까지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갈 곳이 너무도 많죠. 은퇴가 임박했다라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덜 쓰고 불편하게 지내면서 저축을 해야 삶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노인들의 파산이 늘어난다라는데 좀 씁쓸하죠. 씁쓸합니다. 이래저래 일상생활이 좀 건전해야 됩니다. 그래야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뭐 당뇨든 고혈압이든 생활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런 것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사는 게 더 빡센 거죠. 더 힘들어지는 거죠.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프면 다 돈입니다. 시야가 안 좋으면 눈이 안 좋으면 이 돋보기 써야 되죠. 그리고 안 들리면 보청기 해야 되고 시야가 안 좋으면 틀리 해야 되고 걷는 게 힘들면 지팡이 뭐 당뇨나 고혈압 뭐 일상질환에 대한 약 계속 먹어야 되고요.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.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고령화된 일본에서는 병원시에 지는 노인들의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. 간병하다 파산한다는 얘기도 나온 정도입니다. 그래서 건강만 지켜도 노후에 적자 인생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음주하고 야식하고 흡연하고 과식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면 노후에 건강 관련한 비용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치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치아가 부실하면 이제 더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.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돈을 많이 벌수 좋다. 다 있으니다 이러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야 됩니다.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? 소득에 맞게끔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. 두 번째 건강 관련한 비용들. 세 번째가 뭐다? 함부로 여행을 바라고 배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나이가 들어서 뭐 갖고 있는 퇴직금을 몰빵한다든지 뭐 노년에 사업하겠다고 사업 창업 자금으로 왕창 쏜다든지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. 정말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.
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함부로 퇴직금을 일시에 인출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, 주식하겠다, 부동산 하겠다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힘들게 번 퇴직금으로 놀리지 말고 돈을 벌게끔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최대한 목숨 같은 돈을 함부로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숨기고 키핑하고 보관 또 보관하면서 버티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수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랬다가는 계속 어려워지고 계속 망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수월하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? 인생이 엉망되는 겁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삶을 헤쳐나간다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이래저래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우리가 노후의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최대한 잘 준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. 뭐 이래저래 어떤 식으로든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노후에 월급을 500만 원 만들어야 된다. 500도 너무 많습니다. 그 500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아껴서 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. 빚내서 해외여행 가고 외차 타고 뭐 이래저래 살면 인생이 엉망되더라는 겁니다. 이래저래 현금성 자산을 꼭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현금이 최고입니다. 현금이 목숨줄입니다. 현금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정말로 폼사 그러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? 인생 엉망되더라는 겁니다. 정말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허세 공화국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.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. 참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요. 함부로 욕심부리고 과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뭐 노년에 월 500만원 필요하다. 500만원 없어도 됩니다. 250만원, 300만원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필요하다면 200만원만 있어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노년에도 소일거리 삼아서 운동 삼아서 100만원, 150만원 벌면 노년에도 불행하지 않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에 허덕이면서 투자를 빨리 해야 되고 노후 자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토끼몰이 같은 그런 권유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너무 무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. 평범하게 살면 됩니다. 정말로 착실하게 살면 괜찮다라는 겁니다. 이래저래 성실하게 남 시선 의식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면 괜찮겠다라는 겁니다. 노후에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욕심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축적하는 삶을 살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